목마는 돌아간다. 원래 이 노래는 이곳은 고향에서 수백 리 떨어진 머나먼 만주에 라는 가사가 붙은 노래다. 빙글빙글 대그럭대그럭 빙글빙글 대그럭대그럭 회전 목마는 돌아간다. 올해 50몇 살이 되는 가쿠지로는 자기가 좋아서 나팔수가 된 사람인데 한때는 고향마을 영화관에서 꽤 인기 있는 악사였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관현악이 유행을 하면서 찌그러지기 시작하더니 이곳은 고향이라는 노래나 바람과 물결이라는 노래만 가지고는 도대체 쓰려는 사람이 없어서 마침내 가게 상품 광고나는 도보 악대로까지 전락하게 되었다. 그렇게 1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파에 시달리면서 매일매일 길 가는 사람들의 조롱감이 되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나팔을 버리지 못하고, 아니 버리려고 해도 달리 생계가 막막해서 어쩔 수 없이 악대 생활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것이 작년 말 그 도보 악대마저 등을 돌리는 바람에 이 목마관까지 흘러든 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은 정식 직원의 형태로 대그럭대그럭 빙글빙글 돌아가는 목마 한가운데 마련된 가장 높은 무대에 서게 되었다. 붉고 흰 휘장과 머리 위로는 사방으로 만국기가 펄럭이는 현란한 무대 위에서 그는 다른 악사들처럼 금실로 짠 제복에 붉은 나사 모자를 쓴 채 삘릴릴리 울리는 감독의 피리 소리를 신호로 아침부터 밤까지 5분마다 이곳은 고향에서 수백 리 떨어진 머나먼 만주에 같은 노래들을 그의 특기인 나팔로 목청껏 연주하는 것이었다. 세상에는 참 별의별 희한한 직업이 다 있다 싶다. 1년 365일 손때로 반질반질 빛이 나는 목마 13마리와 쿠션도 시원찮은 자전거 5대에 3륜차 석 대, 양복 차림의 감독과 표를 파는 여자 직원 2, 그것들이 어울려 판자로 만들어진 빙글빙글 돌아가는 무대처럼 질리지도 않고 잘도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린 공주님들과 도련님들이 아빠와 엄마의 손을 잡아 끌어서 어른들은 자동차, 아이들은 목마, 아기는 3륜차를 타고 5분간의 피크닉을 어쩌면 저리도 즐겁게 타고 노는지,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온 어린 승려, 학교에서 돌아오는 개구쟁이, 개중에는 한창 불이 오른 탱탱한 젊은 무리들까지 이곳은 고향에서 수백 리라고 흥얼대면서 말 위에서 즐겁게 기쁜 춤을 추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즐거운 광경 앞에 어찌 저리 무뚝뚝한 표정인가 싶어 도리어 우습기조차 했지만 그래도 나팔수는 마음껏 볼을 부풀려 나팔을 불고 큰 북을 치는 고수는 마음껏 북채를 들어 북을 두드렸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도 어느새 손님들과 일심동체가 돼서 목마의 목이 흔들리는 대로 무아무중으로 메리고라운드처럼 함께 돌아가는 것이었다. 돌아라 돌아라 시계 바늘처럼 멈추지 말고, 내가 돌고 있는 동안은 가난도 늙은 아내도 코흘리게 어린애의 울음소리도 월남미로 지은 도시락도 우메보시 하나뿐인 반찬도 모두 모든 걸 잊는다. 이 세상은 즐거운 목마의 세계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저물고 내일도 모레도 또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매일 아침 시계가 6시를 알리면 연립주택 공동수도에서 얼굴을 씻고 짝짝 경쾌하게 울리는 박수 소리로 그날 하루를 기도한 뒤 올해 12살 난 학교 가는 큰딸이 아직 부엌에서 투덜투덜 대는 동안 가쿠지로는 늙은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서둘러 목마관으로 출근한다. 큰딸이 용돈을 조르거나 간지를 앓고 있는 6살 아들 녀석이 울음보를 터뜨리거나 그 밑에 또 3살짜리 어린 놈까지
늙은 아내 등에 업혀 코를 흘리거나 아예 한술 더 떠서 늙은 아내마저 이달치 개돈이 없다고 히스테리를 부리거나 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한 연립주택 9자 2칸짜리 방을 빠져나와 목마관이라는 별천지로 출근하는 것은 그에게는 너무도 즐거운 일이었다. 더욱이 새파란 페인트를 칠한 가설 건물 목마관에는 이곳은 고향에서 수백 리와 하루 종일 돌아가는 목마와 손때 묻어 익숙한 나팔 외에도 그를 위로하는 것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목마관은 입구에 매표소가 없다. 그래서 손님들은 일단 마음대로 목마를 골라 탄다. 그러다가 목마며 자동차가 반 정도 차면 감독이 드디어 피리를 불고 목마도 대그럭대그럭 돌아가는 것이다. 그때부터 양복 같은 파란 옷을 입은 두 여자가 차장처럼 가방을 어깨에 걸고 손님 사이를 누비면서 돈과 티켓을 교환해 준다. 그 여차장 가운데 한 명은 그의 동료이기도 한 큰 북을 치는 고수의 마누라인데 서른이 훨씬 넘었는데 무슨 식모가 양복을 입고 있는 듯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18살 먹은 처녀다. 물론 이 처녀도 목마관에 고용될 정도니까 카페 여급처럼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자 나이 18살이면 역시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잡아끄는 매력적인 곳이 있는 법이어서 몸에 딱 붙는 푸른 목면 양복의 작은 주름 하나하나조차도 육감적인 굴곡을 요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거기다가 젊은 피부의 향기가 목면을 통과해서 흠씬 남자의 코를 자극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쁘지는 않아도 어딘지 귀여운 구석이 있어서 가끔 남자들이 티켓을 사면서 괜히 찝적댈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 처녀도 끄덕끄덕 몸을 흔드는 목마 갈기에 손을 올리고는 다소 기쁜 듯이 희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오흐유라고 하는데 사실 카쿠지로의 출근을 날마다 기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했다. 나이차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엄연히 아내까지 있고 자식도 3명이나 된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핑크빛 사랑이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아직 그만한 감정까지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카쿠타로는 매일 아침 구질구질한 집을 벗어나 목마관으로 출근해서 오흐유의 얼굴을 한번 보게 되면 묘하게도 기분이 밝아졌다. 게다가 말이라도 한번 나누게 되면 청년처럼 가슴이 뛰면서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소심해지지만 그래도 한층 더 기뻐지는 것이다. 그러니 어쩌다가 그녀가 결근이라도 하게 되면 아무리 힘차게 나팔을 불어도 어쩐지 맥이 빠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토록 활기찬 목마관도 이상하리만치 스산하고 쓸쓸하게 보이는 것이었다. 초라하고 가난한 처녀 오흐유를 가쿠지로가 그토록 생각하게 된 것은 첫째, 자기 나이를 돌아보면 그 초라함이 도리어 마음 편하고 서로 어울린다고 생각한 것이겠지만 둘째로는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면 늘 서로 함께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던 것이다. 그로서는 오흐유만 잘 따라준다면 자신이 젊은 처녀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남들 눈에 그리 꼴사납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다. 그럼 내일 또 봐요. 교차로에서 서로 헤어질 때면 오흐유는 정해진 듯이 살짝 목례를 하면서 다소 어리광 섞인 말투로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래, 내일 봐. 그러면서 가쿠지로도 잠시 어린애가 되어 야자하듯이 도시락을 딸깍딸깍 울리면서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결코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는 도리어 초라하게까지 보이는 오흐유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달콤한 기분에 빠져드는 것이었다. 오흐유의 형편이 자기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것은 퇴근할 때 푸른 목면 양복 대신에 갈아입는 옷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이 되었고 또는 함께 노점 앞을 지날 때
그녀가 눈을 반짝이면서 사뭇 갖고 싶은 듯이 들여다보는 장신구의 질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또 저런 거 이쁘지요? 하면서 오가는 마을 처녀들의 옷차림을 선망하는 말만 들어도 가엾지만 이미 충분히 드러나곤 했다. 그러므로 지갑이 가벼운 가쿠지로로서도 그녀의 환심을 사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이다. 꽃비녀 하나, 팥죽 한 그릇만 해도 오흐유는 그를 위해 넘치도록 귀여운 미소를 보여주었으니까. 이거 꼴 보기 싫지요? 어느 날 오후유는 어깨에 걸치고 있는 유행진한 쇼를 손끝으로 문지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꽤 쌀쌀해졌을 즈음인데, 재작년 거거든요. 저런 게 올해 유행하는 거예요. 그녀는 어느 양품점 쇼윈도 속에 근사한 물품이 아니라 길가 상점 끝에 매달아 놓은 값싼 것을 손가락질하면서 아, 빨리 월급날이 왔으면 하고 한숨을 쉬었던 것이다. 오호라, 올해의 유행이 저런 거구나. 가쿠지로는 그런 것도 처음 알았기에 저희가 얼마나 갖고 싶었을까. 가격이 싸면 내가 하나 사주고 싶군. 그러면 정말 기뻐하겠지 싶어서 다가가서 가격표를 보았더니 7엔 몇십 전 정도였다. 문득 그의 12살 난 딸아이가 생각나면서 자기로서는 도저히 무리라는 것을 깨닫자 새삼 이 세상이 서글프게 느껴졌다. 그로부터 오후유는 날마다 숄에 대해 떠들면서 어떻게 하면 사게 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월급날이 돼서 20몇 엔의 월급 봉투를 손에 들었으니 돌아가는 길에 사겠지 생각하고 있었더니 그러지는 않고 언제나처럼 그 교차로에서 그대로 헤어졌다. 아마도 수입은 일단 무조건 어머니에게 건네야 하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가쿠지로는 그로부터 오늘은 새로운 쇼를 하고 올까? 내일은 하고 올까? 하면서 자기 일처럼 기다렸건만 그런 낌새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묘한 것은 쇼 얘기를 꺼낸 지 어느덧 반 달 정도가 지났는데 오후유는 월급날 이후로는 2번 다시 그 얘기는 꺼내지 않으면서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언제나 그 유행진한 쇼를 어깨에 걸치고 하지만 내내 조신한 얼굴을 잊지 않고 목마관으로 통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 가련한 모습을 보니 가꾸지로도 자신의 가난에 대해서는 일찍이 가져본 적도 없는 어떤 분노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겨우 7엔 얼마 하는 돈이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도 아주 만만히 볼 수 없는 금액인 것을 생각하면 한층 더 부글부글 속이 끓어오르는 것이었다. 어지간히 부러제끼십니다. 옆자리 젊은 고수가 느물느물 웃으면서 그의 얼굴을 보았을 정도로 카쿠지로는 아무렇게나 나팔을 불어댔다. 될 대로 되라지 그런 심정이었다. 여느 때 같으면 클라리넷이 절을 바꾸기 전까지는 맞추어 연주를 했겠지만 그런 규칙을 깨고 그의 나팔이 먼저 척척 절을 바꿔갔다. 금비라의 배들이 순풍에 돛을 달고 싸우느라 아수라 하면서 그는 고개를 흔들면서 불어댔다. 나팔이 미쳤나 보군. 다른 3명의 악사들도 당황해서 서로 눈짓을 하면서 이 늙은 나팔수의 폭주를 의아해할 정도였다. 비단 한 장의 숄이 문제가 아니었다. 요즘의 모든 분노가 히스테릭한 아내며 제멋대로인 아이들, 가난, 노후의 불안,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청춘, 그런 것들이 금비라의 배로 구절을 바꾸면서 시끄럽게 나팔을 불어대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다시 가쿠지로는 공원을 떠도는 젊은 애들이 목먹은 나팔수 엄청 시끄럽게 불어대더군. 그 영감탱이 분명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게야 하면서 서로 킬킬댔을 정도로 그와 오흐유의 탄식을 담아, 아니 이 세상 모든 탄식들을 나팔 하나에 빌어 공원 구석에서 구석까지 울려 퍼지게 실컷 불어댔던 것이다. 무신경한 목마들은 여전히 시계바늘처럼
악대들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 목마를 탄 손님들도 둘러싼 구경꾼들도 그들 역시 가슴 깊은 곳에는 온갖 괴로움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겉보기에는 모두들 즐거운 듯이 목마와 함께 목을 흔들면서 악대에 맞춰 발을 구르면서 바람의 물결에 떠밀려서 한순간 세 팔을 잊은 모습들이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아이들과 술주정뱅이들만의 동화의 나라는 아니었다. 늙은 나팔소 카쿠지로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풍파가 생겼으니까. 그것은 공원이 가장 북적대는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였을 것이다. 목마를 둘러싼 구경꾼들도 거창하게 표현하면 검은 산처럼 모여들 때라 가끔 술 취한 직장인 따위가 목마 위에서 얄궂은 자세를 해서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한바탕 눈사태처럼 웃음소리가 터지곤 했다. 그런 소동을 가르고 술 주정뱅이도 아닌 한 젊은이가 때마침 멈춘 목마 위에 휙하니 올라탄 것이다. 설령 그 젊은이의 얼굴이 다소 창백하고 그 태도가 불안해 보인다 해도 군중 속에서 그런 사실을 알아챈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무대 위에 카쿠지로만은 달랐다. 젊은이가 탄 목마가 마침 그의 눈앞에 있었던 것이다. 그가 목마를 타기 바쁘게 이내 곧 오후유가 기다렸다는 듯이 쪼르르 달려가서 티켓을 끊었기에 반은 질투심에서 나팔을 불면서도 눈을 번쩍 뜨고 허락하는 모든 시기 안에서 젊은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티켓을 끊었으면 더는 볼 일이 없을 터인데 오후유는 그대로 젊은이 곁에 서서 앞에 있던 자동차에 손까지 올리고 기대서서는 보란듯이 몸을 꼬고 있는 것이 그로서는 한층 더 신경이 쓰여 죽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감시가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 이윽고 목마가 2번도 채 돌지 않았을 때 목마 위에서 묘한 자세로 한 손을 위도 안주머니 속에 넣고 있던 그 젊은이가 그 손을 슬슬 빼더니만 눈은 태연을 가장하고 다른 곳을 보면서 앞에 서 있는 오후유의 양복 엉덩이 주머니에 뭔가 하얀 것을 재빨리 집어넣고는 다시 본래 자세로 돌아가더니 비로소 안심한 듯 한숨을 몰아쉬었던 것이다. 가쿠지로는 그 하얀 것을 틀림없이 봉투라고 생각했다. 연애 편지인가? 깜짝 놀라 숨을 멈추고 나팔도 멈춘 채 가쿠지로의 눈은 오후유의 엉덩이에 봉투 같은 것의 한 귀퉁이가 실처럼 보이는 그 호주머니에 못이 박힌 형국이었다. 만약 그가 이전처럼 냉정했더라면 얼굴은 잘생겼지만 심하게 불안해 보이는 그 젊은이의 눈빛이라든지 수상쩍을 정도로 초조해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구경꾼 무리에 섞여 젊은이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고 있는 낯익은 형사의 모습도 깨달을 수 있었겠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것으로 충만해 있었기에 그저 오로지 질투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쓸쓸함으로 가슴만 터질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의 목적은 형사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태연한 척하면서 곁에 있는 오후유에게 말을 건다든지 희롱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가쿠지로에게는 그게 더 화가 나고 슬펐던 것이다. 게다가 저 오후유도 제 잘난 줄 알고 들떠서 다소 기뻐하는 것처럼 보여 한층 더 부글부글 부하가 끓었던 것이다. 대체 뭐가 좋다고 저렇게 부끄럼도 모르는 거지 같은 것이랑 사이좋게 지냈단 말인가? 바보, 멍청이. 저런 못생긴 년을 위해 7년이 넘는 쇼울까지 사줄 생각을 했다니. 젠장, 이놈도 저놈도 모두 다 썩어서 되져버려. 붉은 석양에 물들어 친구는 들녘 돌 아래. 그의 나팔 소리는 점점 더 기세 좋게 한층 더 쾌활하게 울려 퍼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슬쩍 보았더니 이미 젊은이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고 오후유는 다른 손님 곁에 서서 무심한 얼굴로
자기 할 일은 티켓을 끊느라 분주하였다. 그리고 그 엉덩이 호주머니에는 여전히 실처럼 하얀 봉투 끝이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녀는 봉투 같은 건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그런 모습을 보자 가쿠지로는 다시금 미련이 생기면서 역시 천진하게 보이는 그녀의 모습이 사랑스러웠고, 그 잘생긴 젊은이와 경쟁을 해서 이길 자신은 털끝만큼도 없었지만 가능하다면 최소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지금처럼 자신과 그녀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 수 없도록 만들고 싶었다. 어차피 짜증나는 사랑 고백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만약 오후유가 그 편지를 읽는다면 세상 물정 모르는 그녀로서는 아마 태어나서 처음 받는 연애 편지일 테니 얼마나 가슴이 설레면서 달콤한 기분에 빠져들 것인가. 게다가 그때는 손님이 아이나 여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젊은 손님이라고는 그밖에 없었으니 당연히 편지 주인도 그 젊은이라는 것을 알게 될 터였다. 그렇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그놈만 생각하느라고 자기와는 이전처럼 사이좋게 지내지도 못할 것이다. 아, 그래. 아예 기회를 보아서 오후유가 편지를 읽기 전에 감쪽같이 저 호주머니에서 빼내서 찢어버려야겠다. 물론 그런 고식적인 수법으로 젊은 남녀 사이를 찢어놓을 수 없다는 건 그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밤 단 하루만이라도 그가 알고 있는 순결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마침내 10시쯤 되었을까. 영화가 끝났는지 건물 앞은 단번에 사람들로 북적대더니 또 순식간에 다시 고요해졌다. 공원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건달들 외에는 구경꾼도 다 돌아가 버리고 늦은 손님이 두세 명 오는가 싶더니 그나마도 이내 발길이 뚝 끊어져 버렸다. 그러자 직원들은 판자로 칸막이가 된 세면대로 가서 살짝 손을 씻기도 하면서 귀가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었다. 가쿠지로도 짬을 보아서 무대에서 내려와서 딱히 손을 씻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오후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에 혹시 세면대로 간 것이 아닐까 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마침 우연히도 오후유가 세면대에서 열심히 얼굴을 씻고 있었다. 탐스럽게 부푸른 엉덩이 쪽에는 조금 전 그 연애 편지가 반쯤 삐져나와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다. 처음부터 그럴 작정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가쿠지로는 문득 잡아 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오후유, 준비성이 좋구먼. 그는 괜히 딴소리를 하면서 태연하게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서 재빨리 봉투를 뽑아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어머,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였구나. 난 또 누군가 했네. 오후유는 카쿠지로가 혹시 자기에게 무슨 장난이라도 쳤나 싶어 눈치를 살피더니 손을 엉덩이에 문지르면서 젖은 얼굴을 돌리는 것이었다. 아무렴, 곱게 치장해야지. 그는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하고는 세면대를 나와서 그 옆에 있는 기계실 한 구석에서 몰래 빼낸 봉투를 호주머니에서 꺼내 들었다. 그때 문득 편지치고는 어쩐지 무게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서둘러 봉투의 앞을 살펴보았는데 이상하게도 받는 사람이 오후유가 아니라 사각 글씨로 쓴 어려운 남자 이름이 적혀 있었고, 뒤쪽에는 이게 어떻게 연애 편지인가 싶도록 어떤 회사 이름이 소재지며 전화번호까지 조그맣게 인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봉투 안에는 손이라도 벨 것 같은 빳빳한 10엔짜리가 여러 장이어서 떨리는 손끝으로 헤아려 보니까 딱 10장, 바로 누군가의 월급 봉투였던 것이다. 한순간 내가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쩐지 무슨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느낌에 카쿠지로도 화들짝 당황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저 연애 편지라고만 생각했던 것은 그의 착각이었고, 좀 전에 그 젊은이는 아마도 소매치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형사를 보았지만 도망갈 길이 없어서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목마를 타는 척하면서 속였지만 그래도 역시 불안하니까 소매치기한 월급 봉투를 마침 앞에 있던 오흐유의 뒷주머니에다 잽싸게 찔러 넣었던 것이 확실했다. 그러자 다음 순간에는 굉장한 횡재를 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물론 누구 돈인지는 알지만 어차피 당사자는 이미 체념했을 테고 그 젊은 소매치기도 자기 쪽이 더 위험하니까 설마 다시 돌려달라고 나서지는 못할 것이었다. 설사 찾아온다고 해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 어차피 증거도 없는 데다가 정작 오후유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흐지부지 끝날 게 뻔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돈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하늘이 부끄러운 짓이다. 아무리 멋대로 핑계를 댄들 결국 도둑의 돈을 가로채는 짓이니까. 하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죄를 모면할 수 있겠는가. 하여간 너는 왜 그렇게 사람만 좋아가지고 덜덜 겁만 내니까 이날 이때까지 그토록 비참하게 생활하는 거 아니냐. 하늘이 주신 이 돈을 쉽사리 버린다니 그게 말이 돼? 죄를 받는지 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이 정도의 돈이면 그 가엾고 사랑스러운 오후유에게 사주고 싶은 것은 다 사줄 수도 있다. 아껴 쓴다면 언젠가 양품점 쇼윈도에서 보았던 비싼 옷도 제대로 한 벌 갖춰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오후유의 즐거워하는 얼굴도 보고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으면서 함께 밥이라도 먹는다면, 아, 그런 것들이 지금은 내가 결심만 하면 모두 가능해지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가쿠지로는 월급 봉투를 가슴 안주머니에 깊게 숨기고는 기계실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아유, 이상한 아저씨 같으니 대체 이런 데서 뭘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잘 펴지지도 않는 싸구려 화장분이어서 얼굴이 되레 얼룩덜룩해졌건 말건 여하튼 오후유가 세면장에서 화장을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가슴 깊은 곳을 간지리는 듯한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쿠지로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금세 야릇한 기분에 잠겨들면서 꿈속처럼 이렇게 황당한 말을 해버리는 것이었다. 오후유, 오늘 집에 갈 때 그 숄 내가 사줄게. 돈은 미리 잘 준비해 왔어. 어때? 놀랐지? 혹시 다른 사람에게까지 들릴까 무서워서 가쿠지로는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막상 그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스스로가 더 놀라서 자기 입이라도 틀어막고 싶은 심정이었다. 정말이요? 와, 정말 고마워요. 다른 애들 같으면 그 즉시 농담이라도 하나 던지면서 놀려댔겠지만 이 귀여운 오후유는 의심 없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진짜로 기쁜 듯이 수줍게 살짝 허리까지 꼬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카쿠지로도 지금 와서 꽁무니를 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럼 좋아. 그럼 일 끝내고 가게에서 네가 좋아하는 걸 사줄게. 카쿠지로는 잠옷 신이 난 듯 그렇게 맞장구를 쳤지만 마음 한편으로 18살밖에 안 되는 어린 처녀에게 물불을 못 가리는 자신의 주책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꺼져버리고 싶도록 부끄러웠다. 그렇지만 일단 말을 한 이상에는 뭐라고 할 수도 없으니 형용할 수 없도록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처구니 없고 씁쓸해지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부끄러운 쾌감을 도둑의 돈을 가로챈 부정한 돈으로 얻으려 하는 자신의 처참함과 비참함에 견딜 수 없게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오후유의 사랑스러운 모습 너머로 늙은 아내의 히스테릭한 얼굴, 12살짜리를 시작으로 세 자식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만자처럼 뒤섞이더니 마침내 사물을 판단할 기력조차 사라지면서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가 되어서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저 기계실아범 기분 좋게 말 한번 돌려주구려. 내 한번 타보고 싶어서 그런다오. 오후유 이 짬이 나면 너도 같이 목마 타려무나. 저기 계신 아주머니 아유 실례 실례. 예, 오우매 씨도 타보시구려. 어이 악대들도 나팔 없이 음악 좀 올려주시겠어? 아니 바보같이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빨리 정리하고 집에들 갑시다. 오우매라고 하는 나이 많은 매표인은 불만스럽게 대답했다. 에이, 왜 그러세요? 오늘 내가 조금 기쁜 일이 있어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 잔 살 테니까 어떻게 한번 돌려주지 않으실라우? 아이고 무서워라. 알겠소이다. 한번 돌려주자고요. 감독님, 피리 좀 불어주세요. 큰북 고수가 기분이 나서 덩달아 소리를 질렀다. 아, 나팔수, 오늘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어쨌건 너무 소란 피우지 말게. 감독도 쓰게 웃었다. 그래서 결국 목마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자, 한 바퀴 돌고 나면 오늘은 내가 한 통 낼 거야. 오후유도 오우매 씨도 감독님도 다들 목마를 탔구나. 목마를 탔어. 술주정뱅이처럼 변해버린 카쿠지로의 눈앞으로 산과 산이, 바다가, 나무들이, 멀리 보이는 양식 건물들이 마치 기차창으로 바라보는 배경처럼 뒤쪽으로 달려가면서 사라져 버렸다. 만세! 참을 수 없어서 카쿠지로는 목마 위에서 양손을 크게 벌려 만세를 불렀다. 나팔 수 없는 미묘한 악대들의 연주가 그 소리에 화합하면서 울려 퍼졌다. 이곳은 고향에서 수백 리 떨어진 머나먼 만주에, 그리고는 빙글빙글 대그럭대그럭, 빙글빙글 대그럭대그럭 회전 목마는 쉼없이 돌아가는 것이었다.